상군TV는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일반 상식을 주요 아이템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상식,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넓고 빠르게 상식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핵심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국사 부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또한 한국사 공부 같은 경우는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디테일을 채워가는 순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만이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시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3분법으로 하죠. 고대, 중세, 근대. 그런데 이제 근대가 길어지다 보니까 현대까지 집어넣어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을 합니다. 자, 단순히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사회 경제적으로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왕조를 기준으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구분하고 왕조가 바뀌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먼저 고대는 선사, 고조선, 부여, 옥저, 동해, 사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가 있습니다. 자, 사만은 만, 지난, 변화를 말하고요. 가야 같은 경우는 근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성산가야, 고령가야 이렇게 6가야가 있죠. 김유신 장군도 근관가야 출신이라는 거, 결국 삼국을 통일을 했죠. 그러고 나서 대종이, 고구려 유민인 대종이 발해를 건국함으로써 남북국 시대를 도래하게 됩니다. 자, 918년부터는 이제 고려가 개국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의 유무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자, 선사시대는 기록 문자가 남아있지 않는 역사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4가지 시대 구분을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중석기라는 부분도 넣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유물과 유적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자, 중세, 고려는 이 지배 세력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그리고 신진사대부. 태조 이성계도 이 신진사대부죠. 아니면 초기, 중기, 후기. 자, 후기는 원간석기가 되겠고요. 474년 34대가 됐습니다. 918년에서 1392년. 자, 근세는 조선이죠. 태조 이성계부터 철종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2년에서 1876년. 왜 1876년이냐? 당연히 강화도 조약 때문이죠. 이 부분도 근대로 넘어오는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강화도 조약을 기준으로 근대로 넘어가게 되죠. 조선은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임진왜란, 임난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를 구분을 많이 합니다. 7년 전쟁이었죠. 정유재란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그냥 임진왜란으로 1592년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조 때였죠. 자, 근대 같은 경우는 대원군 집권, 고종의 즉위와 함께 대원군이 섭정을 했죠. 자, 그리고 개항 이후, 그리고 일제강점기까지 포함해서 근대로 봅니다. 어쨌든 스타트는 강화도 조약으로 본다.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교 1876년. 현대는 해방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자, 이렇게 정권별로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정도로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을 보고요. 다음은 고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8년부터 1392년, 474년 34대.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대정광 경성목, 현덕정문 순서원, 수계인이 명신이, 강구원열 선숙회, 목정공후 창양. 제가 파란 부분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가운데 자를 넣은 겁니다.
앞에 충자가 다 붙어요. 그래서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혜왕, 충목왕, 충정왕, 공민왕, 우왕, 자왕, 공양왕. 자, 태조만 조자가 붙고요. 나머지는 다 종이 붙습니다. 그래서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현종, 덕종, 정종, 문종, 순종, 선종, 헌종, 숙종, 예종, 인종, 의종,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 원종. 종자가 붙습니다. 2대부터 24대까지. 원의 간섭기 때는 축자가 붙는다. 그리고 공이 두 번 들어오기 때문에 공양왕 부분은 가운데 자로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태정광, 경성목, 현덕정, 문순수는 수계인이 명신이, 강고원열, 선숙회, 목정, 공우, 창양. 자, 7명씩 이렇게 끊어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태조 왕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918년에서 943년 태조 왕건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죠. 자, 북진정책, 혼인관계를 통해 호족 세력을 포섭했죠. 고려를 대표하는 게 이제 음서제와 공음전이에요. 음서제로 권력을 세습을 한 거고요. 관직이 나갔으니까. 그리고 공음전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세습받았죠. 그래서 귀족들의 대표적인 신분 세습 제도였습니다. 자, 초반에 당연히 호족 세력을 포섭해서 왕권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태조가 그렇게 정책을 폈죠. 하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혼란이 가중되죠. 그 다음 때부터. 해종 같은 경우에는 이복 동생들과의 왕위 다툼에 계속 시달리게 되죠. 해종, 정종은 서경천도 실패를 했고요. 광종은 노비 안거법과 과거제를 실시했습니다. 노비 안거법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이제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을 양인으로 바꿔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국가 재정을 좀 더 받아내서 국가 재정을 공고히 할 수 있겠죠. 자, 경종입니다. 976년 전시과를 진행했고 6년간 재위함. 성종, 유교를 정치 이점을 하고 최승로의 28조가 있죠. 중앙 집권적인 국가 운영체제의 기틀을 세웠고요. 목종 같은 경우는 전시과를 개정하고 학문을 장려하고, 현종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드라마로 나와있죠. 고려 거란전쟁, 강갑천의 기주제처, 양규장군 있죠. 자, 덕종, 국자 감시를 실시하고요. 현종 때 시작한 국사 편찬 산업을 완성했습니다. 자, 현종 때부터 했던 천리장성을 1044년 정종 때 완성을 했죠. 노비종목법과 장자상속법을 이때 제정을 합니다. 자, 문종. 이 문자가 들어가면요, 문화와 연관이 있다고 보면 돼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시대에 가장 찬란한 문화 황금기를 이룩한 왕이다. 순종. 제3개월 만에 죽었으니까. 자, 선종. 송나라 제도를 받아들이고, 헌종. 즉위 1년 만에 왕위를 숙부 숙종에게 물려줌. 자, 숙종. 주정관을 두고 조아인은 은병을 만들어 통용하게 함. 예종. 국학을 양원구라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학문 진흥에 힘쓰음. 인종. 김부식의 삼국사기 1145년입니다. 자, 이자겸에난 묘청엔 안이 있습니다. 의종, 정중부 이방 등 무신정변 1170년. 정중부 경대승 이민 최충원 최후로 이어지죠. 정경이 최채. 자, 폐위가 됩니다. 명령. 정권을 잠깐 무신 최충원에게 폐위됨. 자, 무신 정권은요, 1170년에서 1270년, 약 100년간 유지가 되죠. 자, 신종, 최충원이 실권을 잡으며 만적이 난 등 밀란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자, 희종 같은 경우에는 최충원을 죽이려다 실패하여 폐위가 됩니다. 자, 강종, 1197년 최충원에 쫓겨 강화도로 갔다가 1211년 최충원에 의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고종 때 이제 몽골이 침입하게 되죠. 자, 1231년, 1259년 6차례. 자, 강화로 천도하여 28년간 항쟁을 하게 됩니다. 자, 원종 때부터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자, 친몽정책과 개경환도를 추진하다가 임현에게 폐위됩니다. 4개월 만에 복위. 개경환도 후 1270년이죠. 자, 이에 반기를 든 삼별초의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밀려나게 되죠. 자, 원 간섭기는 1259년부터 1356년으로 약 97년간. 자, 원 간섭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쪽두리와 연지, 곤지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충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충렬왕,
자, 온 나라의 사위로 살아간 왕입니다. 충선왕, 한국사 최초의 혼혈왕이다. 충렬왕과 원세조 쿠빌라이 칸의 딸에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죠. 원해의 간섭과 권문세족의 반발로 크게 성과를 거두지를 못한다. 개혁을 시도를 하긴 해요. 자, 충숙왕, 심양왕 고와 정권 다툼에 시달렸다. 충의왕, 방탕한 행동으로 온 나라에 의해 폐위되었다가 복위됨. 충목왕, 12세에 즉위해서 12세에 죽습니다. 8세에 즉위해서. 자, 어머님인 덕령공주가 섭정을 함.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즉위를 했죠. 충정왕, 12세 때 온 나라부터 왕으로 책봉됐으나 3년 만에 폐위되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이제 원나라의 간섭기를 넣어서 공민왕 때 이제 고려 재건을 위해 개혁과 반원 정책을 단행을 합니다. 자, 권문세족의 반발과 공민왕의 시해로 개혁은 중단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왕, 공민왕이 시해되자 10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를 하게 되죠. 이때 이제 1388년 그 유명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폐위되어 강화도로 추방되죠. 우왕은. 창왕 9세에 즉위해서 이성계에 의해서 폐위되고, 자,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1392년부터. 자, 1910년 경술국치 8월 29일 경술국치로 해서 일제강점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이 519년 27대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워낙 유명하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자, 선조 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광인. 자, 인조 때 인조반정으로 이제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요. 이때 이제 병자호란이 163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청나라와 병자호란. 자, 선조 때 임진왜란, 인조 때 병자호란,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죠. 효현, 숙경영. 숙종은 워낙 유명한 희빈 장씨가 나오게 되죠. 정순헌철 고순. 27대 519년입니다. 고종 때부터 이제 근대로 접어들게 되죠. 자, 태조 1392년, 1398년 태조 이성계. 자, 고려 태조 왕건. 조선의 제1대 왕. 자, 이때부터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종, 태조의 둘째 아들 1차 왕자의 난으로 세자로 책립됨. 태종 1대 태조의 다섯째 아들로 사병을 없애고 관직제도를 개혁함. 자, 세종 워낙 유명하죠. 1418년에서 1450년. 자, 3대 태종의 셋째 아들로 훈민정음을 창제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음악 등 전 분야를 발전시켜 조선의 황금 시대를 연 성군입니다. 자, 문종은 고려도 마찬가지였지만 학문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왕이다. 단종, 문종의 아들이죠. 세종이 워낙 길게 했기 때문에 문종이 2년밖에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조가 개유정난으로 문종을 폐위시키죠. 정치적 야심에 희생된 비운의 소년 국왕. 자, 세조. 4대 세종의 둘째 아들입니다. 수양대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유명하죠.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고 영화도 언급이 됐습니다. 개유정난 1453년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함. 이때 이제 사육신과 생육신이라는 게 보입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의지 유성원 유흥부가 사육신. 자, 생육신 같은 경우는 김시습, 언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운. 그래서 사육신이 좀 더 유명하죠. 자, 다음은 예종입니다. 7대 태조의 둘째 아들 제23개월 만에 죽음. 성종. 이때 이제 경국대전이 완성을 하게 되죠. 경국대전. 조선의 기본 법전. 자, 조선 전기의 물물제도를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성이라는 게 이룰 성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완성을 했다. 조선 전기의 물물제도를 완성시켰다. 자, 연산군. 자, 조선 최초의 반정으로 폐위가 됐죠. 이때 이제 흥청망청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장록수도 흥청이었죠.
조선에 3대 악녀가 있다고 하는데, 예, 장록수, 연산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연산군이 폐위가 되면서 강화도 이제 교동도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죠. 자, 중종 제9대 성종의 둘째 아들이자 연산군의 이복동생 김효사화, 사화가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1519년 반정으로 이제 생긴 시작한 왕입니다. 자, 인종 중종의 맏아들, 그리고 성품이 온하고 효심이 깊었던 왕이다. 제8개월 만에 사망한. 딱히 얘기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명종이고요. 을사사화 1545년. 이때 이제 조선의 3대 악녀라고 하는 장록수 다음으로 정난정, 정경 부인의 칭호까지 받게 되죠. 윤원영의 둘째 부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선조 1567년, 1608년. 뭐 대표적인 게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이때 이제 사림의 정계 진출과 붕당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강해군 신리외교를 택한 군주입니다. 대동법을 실시하고요. 인조 반정으로 이제 폐위가 되죠. 자, 반정으로 왕위에 올라 삼전도 굴욕을 겪구나. 이때 1636년 병자호란이 발생하죠. 드라마 연인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죠. 다음은 효종입니다. 북벌을 국시로 내섰으나 북벌을 기회를 얻지는 못함. 제2기간을 보면 10년이에요.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10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현종 남인과 서인의 당쟁, 예속 논쟁이 유명하죠. 이 시기에는. 자, 그 다음에 숙종. 이 숙종 때는 이제 이 부분도 드라마에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죠. 자, 광해군 때 대동법을 실시했지만 전국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숙종 때 이제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이 시기는 당쟁과 궁중 암투가 극에 달한 시기입니다. 관련 인물로 인현왕후 희빈장식, 장옥정이죠. 장옥정. 숙빈 최씨. 자, 이 장옥정의 아들이 경종입니다. 자, 숙종과 희빈장씨의 아들, 노론과 소론의 당쟁의 절정기였다. 그래서 이제 영조 때 탕평책을 피게 되죠. 숙종과 숙빈 최씨의 아들, 탕평책과 균역법, 군역에 관련된 내용이죠. 탕평책과 군역법을 시행하였다. 정조 21대 영조의 손자, 사도세자의 아들, 사도, 뒤주에 갇혀서 유명을 달리한 분이죠. 이 사도라는 말은요, 생각사자에다 슬퍼할 도자입니다. 사도세자. 자, 탕평책을 개성하고 인재를 등용했다. 조선 후기 문화의 황금기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순조 11세에 즉위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세도 정치가 보이게 되죠. 김조선 등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하던 시대이다. 1811년 공경련의 난이 발생하기도 했다. 헌종 안동 김씨와 이제 풍양조 씨의 권력투쟁에 휘말렸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철종 강화도령 22대 정조의 동생인 은원군의 손자이고요. 1844년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19세의 나이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 유적지가 이제 용흥궁이 된 거죠. 강화도에서 살았던 곳이. 자, 고종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 이 고종이 즉위하면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12세에 즉위했다. 조선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 자, 그리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고서나 이제 폐위가 되죠, 고종이. 그리고 순종이 이제 26대 고종의 둘째 아들. 딱히 한 일이 없다. 자, 궁궐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이 현존을 하죠. 이 부분은 이제 덕수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순종이 덕수궁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있으니까 바꾼 거고요. 원래는 경우궁이었습니다. 자, 서울에 이제 사대문이라고 하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는데요. 동대문은 흥인지문, 서대문은 돈이문, 현존하지는 않고요. 남대문은 숭례문,
북대문은 숙정문, 과거에는 숙청문이라고 했고요. 인의, 예지, 신입니다. 그래서 신은 그럼 뭐냐? 보신각. 사소문, 동소문, 서소문, 남소문, 북소문이 있죠. 동소문은 해화문이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흥화문이라고 했습니다. 네, 현존하지는 않아요. 서소문, 소유문이고요. 과거에는 소덕문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남소문, 광희문이고요. 광화문하고 틀려요. 남소문, 광희문. 그리고 북소문, 창희문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자, 근대사의 흐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이제 서세동점의 시기죠. 서양이 동양을 지배한다는 뜻으로 밀려드는 외세와 열강을 뜻하는 말이죠. 자, 이양선이 출몰을 하게 됩니다. 1801년부터 1860년 총 27회고요. 1849년 이후로는 20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이양선이라는 것은 모양이 다른 배, 즉 서양의 배를 의미를 합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1866년 8월에 생기고요. 병인박해 1866년 3월부터 1871년까지 총 4차례 크게 일어나게 되죠. 천주교도들이 이때 많이 죽습니다. 자, 그래서 병인양요, 프랑스가 쳐들어오게 되죠. 1866년 10월.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흥선대군 이하응 아버지의 남영군의 묘를 갖다가 도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죠. 자, 이걸 얼마나 광분을 했겠어요.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1868년이다. 신미양후 1871년. 자, 1년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흥선대원군 이항은 척하비를 건립하게 됩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펴죠. 자, 운요 사건, 운양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운요 사건이 1875년 한포 외교죠. 한포 외교. 일본이 미국한테 당한 걸 그대로 따라한 거죠. 따라한 짓이죠. 운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강화도 연무당에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으나 불평등 조약이었죠. 정식 명칭은 조일소조교.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신식군대, 별기군이었죠. 신식군대를 좀 더 잘해주고, 그리고 구식군대를 차별을 하고, 그리고 13개월 동안 이제 급료를 미뤄뒀다가 나중에 이제 급료를 줬는데 그 쌀 안에 이제 모래와 썩은 쌀들을 줬죠. 그래서 이모년에 인한 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이항이 역사에서 세 번 이게 출몰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고종이 즉위하면서 그리고 이 이모군란으로 그리고 을미사변 때 이렇게 세 번의 재집권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1882년에는 조미수 통상조약도 있었어요. 서양과 최초로 맺은 조약이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가 파견이 됩니다. 미국에 이제 푸트공사가 들어오면서 그것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가 파견됐고, 이 보빙사에 파견되었던 인물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1884년.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갑신정변 3.1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1885년엔 검은도 사건이 있고요. 이때 이제 6.1준이 중립화론을 거론하게 됐죠. 조선이 중립국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자, 1894년엔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이 일어나죠. 일본에서는 암호명 여우사냥이었다고 합니다. 을미사변. 자, 이것에 놀란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거죠. 1896년. 1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이제 대한제국 수립을 하게 됩니다. 1897년. 짐이 곧 황제다. 광무개혁도 하고요. 자, 1904년에는 러일전쟁, 한일의 정서로 한국 영토가 군사기지화 되고요. 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가 시작됩니다. 1905년엔 을사늑약으로
2차 한일협약이라도 해요. 외교권이 박탈이 되게 되죠. 자,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하면서 퇴위하게 되고요. 정미 7조약으로 한일 신협약 1907년 차관 정치 그리고 군대가 해산되게 됩니다. 1909년 기후각서로 사법권이 박탈이 되고 급기야 경술국지라죠. 경술련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경술국지예요. 1910년 8월 29일. 이제부터 일제강점기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1910년부터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자, 일제강점기는 크게 세 시기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1910년대 일본 현역 육해군 대장 중에서 총독이 임명이 됐고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시대다. 1920년대는 이제 바뀌게 되죠. 왜냐?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문화 통치, 민족 분열 통치의 시기입니다. 사실 이 무단 통치 시기, 민족 분열 통치 시기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는 이제 나름대로 국내에서 독립군 활동을 했죠. 1930년대 1929년 경제대공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이 있었죠. 자, 이러면서 일본의 통치는 극에 달합니다. 민족 말살 통치, 한국 식민화 통치. 자, 이렇게 해서 근대사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은 이제 현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로 회담이 1943년 11월에 있었어요.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얄타 회담에서는 한국의 신탁 통치 방안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소 양국 분할 점령을 하는 계기가 된 회의가 됐죠. 포츠담 회담에서 한국 독립을 제하긴 했고요. 1945년 7월. 자, 그래서 미소 군정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산팔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북한에는 소군정이 들어섰고요. 미국에는 남한에는 미군정이 들어서게 됐죠. 그래서 48년까지 통치했던 기간입니다. 자, 이승만의 장업 발언과 여러 가지 이제 50총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1, 2, 3대 약 4,296일, 11년 8개월 12일, 약 12년을 통치하게 되죠. 대표적인 사건이 제주 4.3 사건. 이때 이제 정부가 민간인을 학살을 하는 사건이죠. 자, 6.25 전쟁이 일어났고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은 끝나게 되죠.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자, 4대는 윤보선 588일, 1년 7개월 10일. 이때가 의원내각제였어요. 그래서 장면내각이 들어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은 명예직이었던 거죠. 자,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5, 6, 7, 8, 9, 15년 10개월 9일. 네, 사람들은 18년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군사정변이 62년에 일어났고요. 그 사이에 보시면 권한대행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으로 약 633일, 1년 8개월 23일을 통치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의 18년이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한일협정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7.4남북 공동성명이 있죠. 그리고 유신헌법이 있고요. 자, 최규하. 1979년은 혼돈의 시기였죠. 북마민주항쟁, 그리고 12.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12 군사 반란으로 신군부가 대두하게 되는데 서울의 봄이라는 게 이때 나오게 되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5.18 민주항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대 12대가 전두환입니다. 이 시기는 3조왕 시기예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60민주항쟁, 1987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게 되죠. 6.29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고 결국에는 노태우가 또 당선이 되게 되죠.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죠. 김영삼 정부. 역사 바로 세우기. 자, 이때 조선 총독부 건물을 폭발을 하죠. 그리고 군내 사조직했던 하나회를 척결을 하고 금융실명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OECD도 이때 가입을 하고요. 국가부도 위기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외환위기도 오죠. IMF 외환위기. 자, 김대중 정부입니다. IMF 이제 외환위기가 왔으니까 그것을 이제 조기 상황하게 되죠.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이때부터 이제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비정규직이 발생을 하게 되죠.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했죠. 자, 그 다음 노무현 정권입니다. 자, 노무현은 50 비리 청문회 스타였죠. 이때 이제 한미 FTA 그리고 한칠레 FTA가 체결되죠. 비준하고 공포된 거는 이명박 정부 때요. 이때 체결만 된 거고. 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4대강 사업이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G20을 개최를 했고요. 박근혜 정부 한중 FTA, 세월호 사건,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으로 결국 촛불항쟁으로 막을 내렸죠. 지금 살아있는 현직 과거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죠. 자,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과 문재인 케어라고 일명 문재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 권한대행 재직 일수를 보시면요. 자, 허정 외무장관이 이렇게 짧게, 그리고 다 짧습니다. 자,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이 제일 길고요. 최기화 국무총리 11일 사태로 잠시 했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짧게 진행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좀 길죠. 박근혜 정부 탄핵소추로 인해서 약 153일을 했죠. 자, 국정농단이라는 것은요, 좋은 자리에서 이익을 독점하듯이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한다는 뜻입니다. 자, 탄핵소추,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검사 등 고위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회에서 그들의 위법을 고발하는 것을 탄핵소추라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죠. 그 뒤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통해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 그 직을 물러나야 하며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탄핵소추가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도 탄핵소추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된 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였죠. 그래서 자, 그리고 그 전두환 정부 그 전에 보시면 12.12 군사반란이 있는 다음에 5.17 쿠데타가 있었어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하나회 신군부 인사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주도한 비산겸 확대 조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개봉한 서울의 봄이라는 부르는 기간은 1979년 11.6 사건부터 1980년 5.17, 5.18 이때까지 이제 발생한 시간을 말합니다. 서울의 봄. 자, 드라마를 보거나 하게 되면은 1공화국, 2공화국 뭐 이렇게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공화국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화국이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해서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 원수를 뽑는 국가 형태입니다. 공화국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지배하고 또 스스로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자신을 지배하는 국가 형태라는 의미이며 민주주의 원리의 제도화로 생각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세습에 의한 군주제를 부정하고 등장한 것으로 입헌군주국과는 다른 개념이다. 자, N공화국을 구별하는 기준을 한번 우리나라 연계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체제가 변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우리나라는 총 9번의 헌법 개정이 일어나죠. 자, 제1공화국 대통령제입니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바꾸게 되죠. 중임제한 폐지를 하고요. 자,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 선출제였죠. 당연히 재헌국회의에서 대통령, 부통령이 존재했습니다. 4.4 5.2 개헌 이후 초대 대통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독재체제였으며 4.19 혁명으로 붕괴가 되었죠. 제1공화국입니다.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입니다. 장면내각이죠. 이때 이제
양원제를 합니다. 민의원과 참의원을 채택을 한다. 국무총리가 실권을 장악하고요. 대통령은 명예직이죠. 자, 4.19 혁명으로 수입된 민주공화국 5.16 군사정경으로 붕괴를 합니다. 국회는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민의원으로 구분합니다. 국회의원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자, 3공화국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 한 번 직선제로 바꾸게 되죠. 의원내각제 부통령제를 폐지하고 양원제 국회를 단원제로 환원시킵니다. 대통령 직선제. 자, 4공화국은 유신헌법과 시작을 하죠.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이제 간선제로 임기 6년으로 중임 제한 폐지를 해서 본인 혼자 다 하겠다는 거죠. 자, 대체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한 개헌이란 평가다. 통일주체 국민회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였고요. 자, 5공화국은 7년 단임제였습니다. 간선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접 소출. 이때 이제 체육관 선거였죠. 자, 전두환 대통령을 포함한 신군부 세력의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한 개헌이란 평가. 6공화국. 자, 6.29 선언과 함께 이제 5년 단임 직선제가 되죠. 6월 항쟁의 결과입니다. 60항쟁. 6.29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 체제가 이제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 1987년 이후 1987. 자, 역대 개헌 시기와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이 만들어졌고요. 이때 50총선거 정부 수립 준비를 한 거죠.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고, 그리고 국회가 대통령 선거 선출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출범의 근거를 만들었고, 단원제 국회. 대통령, 부통령 간선제였습니다. 1952년 7월 7일 1차 개정을 하는데 일부 발췌 개헌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승만의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부통령제를 직선제로 개정을 합니다. 자, 발췌 개헌, 민의원과 참의원 양원제, 국회, 국무위원 불신입 결의제 도입. 자, 이승만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직선제로 바꾸고 한 거죠. 이 시기가 뭡니까? 6.25 전쟁 기간이었잖아요. 자, 1954년 11월 29일 4.4.5.2 개헌,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시도를 하죠. 대통령 중임제를 철폐하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체제 도입, 4.4.5.2 개헌. 참 말도 안 되는 개헌이죠. 4.4.5.2. 자, 이렇게 색을 칠한 부분은요, 위정자의 이제 정권을 집권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민중을 위해서 이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960년 6월 15일 3차 개정 내각제 개헌이고요. 4.19 혁명으로 개헌을 하게 됩니다. 내각 책임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제 실시, 그리고 기본권 강화, 헌법재판소가 이때 신설이 되고요. 양원제 국회. 1960년 11월 29일 4차 개정 같은 경우는 소급입법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3.15 부정선거, 이승만 집권에서 이제 부패한 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부패 척결을 하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해서 소급 입법 개헌을 했고요.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해 소급 입법을 개헌합니다. 권력구조 개편 없는 유일한 개헌입니다. 1962년 12월 26일 5차 개정을 하죠. 5.16 군사정변. 대통령 중심제 다시 단원제로 돌리고요. 자, 국가재건 최고위에서 개헌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 정권이죠. 1969년 10월 21일 6차 개정을 합니다. 삼선 개헌. 박정희 정권이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삼선 금지 조항을 철폐하고 국회의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도 허용을 합니다. 1972년 12월 27일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 이제 박정희의 종신집권 시도.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대통령 간선제 6년제고요. 그리고 대통령 중임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한다. 국회 권한을 축소하고요. 자, 8차 개헌은 1980년 10월 29일 8차 개헌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5.17 비상정치. 자,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로 7년.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채택. 1987, 구명 1987. 6.29 선언으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되죠. 9차 개헌. 6월 민주 항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로 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국회 국정감사권 부활 등 권한 강화, 대통령 권한 축소.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당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